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2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송영훈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그 얼마 만에 나왔죠? 한 2주 만에 예, 2주 나왔어요? 예, 만입니다. 예, 이제 자주 나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이제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 특별검사 문제는 언제부턴가 좀 쏙 들어가기 시작하고 같은 앞에 특자 뭐 같은 계열로 보여지는 특별감찰관 이 문제가 이제 핫 이슈로 급부상을 해가지고 윤한 회동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른바 빈손 맹탕 회담 사실상의 회담 결렬 아니냐. 근데 그 이후에 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또 친한대 친윤의 뭐 세대결이 시작됐다. 이게 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표결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표결까지 갈지 안 갈지 우리 한번 좀 찬찬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구에 계신 이분이 그냥 하루가 멀다 오고 연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목소리로 표현이 너무 이제 과격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도를 이제 훌쩍 넘어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좀 뭐라고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언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민주당 쪽 동향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재명 선거를 앞두고 세 방향으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 세 방향이라는 게 뭐냐? 바로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또 상설 특검, 그 다음에 국정조사, 이 3종 세트, 이 3종 세트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노리는 바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쭉 흘러나온 개요를 우리 송 변호사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사실상 공약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선된 직후에도 이제 특별감찰관 추진하라는 당선인의 그런 지시가 엄명이 있었던 거고, 당시에 뭐 김기현 원내대표, 뭐 권성동 그 뒤에 원내대표 되셨죠? 권성동 의원 뭐 할 것 없이 다 이거 특별감찰관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의 특별감찰관 추천에 전혀 나서질 않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내내 공석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다가 심지어 민주당이 180석 압도적인 다수당일 때도 추천을 안 했어요. 공석으로 두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해라고 하기에는 이제 면이 안 서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이걸 받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이상 공석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사실은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들, 앞으로 뭔가 그런 걱정과 우려의 소재가 되는 일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감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고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 이걸 연동지어서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당론으로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원내대표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이걸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뭐 5선 의원이니까 그 다 경험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지금 우리 송 대변인 말씀하시는 당론이라고 확정되기 위해서는 의원 초경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친 적은 없다. 그러나 원내 전략이었다. 그러나 당론적 원내 전략이다. 저는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당론은 아닌데 뭐 당론에 준하는 그 뭐 비스무리한 거였다. 뭐 그런 식의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일관된 원내 전략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민주당이 과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는가 하는 점이죠. 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반드시 사실은 추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인권재단 가동이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북한인권법을 2016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거고 그 북한인권재단은 12명의 이사를 통일부 장관 2명, 그다음에 여당 5명, 야당 5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통일부 장관 이미 이사 추천했고요. 네. 국민의힘도 5명의 추천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서 지금 8년째 재단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서 자기네 17살, 18살 정도 되는 이런 소년병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규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이 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감찰관을 그럼 계속 공석으로 둬야 되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은 너희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냐? 과거에 대통령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계속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물음표를 추가로 자꾸 받지 않도록 물음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걸 지금 시점에 계속 연동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감독님 어제 저희가 쓴 그 중앙일보인가요? 그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측근들에게 지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착수해 달라 하는 윤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 하는 그것도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2016년인가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게. 근데 저도요 18대 국회 때부터 북한인권법이 계속 올라갔는데 야당이 반대로 안 됐어요. 북한인권법 하면요 거의 그 야당은 경기 수준의 그 반대를 합니다. 경기 수준의 반대를 하는데 2016년에 그 통과되게 되는 그걸 보면요 뭐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것도 하나 있고 이쪽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이제 북한인권법이다 보니까 또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북한인권법 통과에 동의해 준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래 놓고 그때 이미 민주당 쪽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법을 통과시키고 법안은 이제 법률로 공표가 되고 성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률을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법을 이미 그 당시에 민주당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 몫의 5명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추천 안 한다고 뭐 특별하게 뭐 제재 조항이 있고 뭐가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쪽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하면서 약간 좀 나이브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민주당이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 이사 추천을 안 해갖고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사무나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캐치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할 가능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제로에 가까운데 그걸 계속 촉구하면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이거를 거기에
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사실 민주당을 너무 좀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그러니까 선의로 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뭐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건 엄명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시점에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해요. 왜?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11월 15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네. 25일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는데 네. 이 두 건 다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상적인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요. 딱 법원이 선고하는 걸 실제로 딱 들었을 때, 그리고 판결문의 어떤 이 구체적인 유죄 사유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적시돼서 나왔을 때, 네. 그걸 봤을 때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예. 저는 국민들께서 그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될 상황에 놓인다. 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야겠지만 물론요. 그렇게 예. 되면 국민들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즐겨 쓰는 단어 중에 징치라고 있어요. 징치. 근데 반쯤 징치된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받아요. 징치 좀 풀어드리면 징계에서 다스린다 그런 그렇죠. 의미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대선에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되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쯤 징치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이건 시간 문제구나. 결국은 갈 사람이구나. 대선에는 못 나오겠네. 그럼 오케이, 이재명은 아웃.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여당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이르든 늦든 갈 사람인데 네. 그럼 너희는 뭐냐? 그럼 너희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뭐 고칠 걸 고치고 바꿀 걸 바꾸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실 때가 11월 중하순부터 저는 돌아온다고 보는 네.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 그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 특별감찰관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자발적으로 감시를 받는 견제장치를 두고 우리는 앞으로 뭔가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만한 일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남은 후반기에는 정말 단도리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지금부터 추천을 요구를 해야 된다. 물론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건 민주당 책임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인권재단 니들 지금 당장 추천 안 해도 되니 일단 특별감찰관부터 국회에서 3명의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자. 그러니까 인권재단 이사추천과는 그 링크를 풀었어요. 해제하고 하자 그러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인 거고 민주당은 정말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요. 대통령과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다 감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은 다 이제 감찰 범위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막강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보면은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감찰관이 다 이제 워치독으로서 볼 수 있는 시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수사 의뢰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했던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때 박근혜 청와대의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아니 기능 같은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다 감사를 통해서 혐의가 드러나면은 수사 의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그 월성 원전 그 경제성 축소 이거 어디서 감사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감사 결과를 그대로 지금 대전지검으로 넘겨주니까 검찰은 거의 꽁으로 먹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사실 지금 문다혜 씨와 관련해 가지고 뭐 태국에서 이제 외화를 들여올 때 뭐 환치기를 했다는 등, 그다음에 국내에서 계속 뭐 공유 숙박업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네. 등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안 겁니다. 생겼을 거예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건데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장치를 둬서 국민들께 우리는 앞으로 걱정과 염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아주 꼼꼼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살펴볼 겁니다. 라고 해서 뭔가 좀 안심을 드리고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죠. 지금 그게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친절한 영자씨인가요? 금자씨. 아, 금자씨, 죄송해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이영애 배우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특별 감찰관마저도 거부를 한다면 북한 인권재단 그 핑계를 대지만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본심이 뭐라는 건 모르겠어요. 예? 본심이 뭐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 특별 감찰관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뭐 북한 인권재단 핑계 대서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저렇게 뭉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 친절한 금자씨 얘기 말대로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마저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그토록 그간에 민주당을 비판해 왔는데 특별 감찰관마저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김건희 방탄당 이런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할 방법이 저는 없다. 물론 그렇게 또 공격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 그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상당히 취약해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권력이 스스로 감시받겠다고 하는 것과 감시는 뭐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피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국민들께 여쭤보면은 사실은 전자가 압도적으로 당연히 우세하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답이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어서 우린 특별감찰관에 관해서 흔쾌하게 그런 것들을 두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왔는데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무슨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네. 특별감찰관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요,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계속 뭔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은 그래 좋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두겠다. 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안 하겠대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민주당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도 꼬투리 잡을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인 겁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이 그걸 같이 추천하는 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파토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08명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기 훨씬 더 좋은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검의 명분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좋아 연동 안 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천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럼 둘 다 안 합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들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링크를 할 게 아니고 그냥 링크를 풀고 특별감찰관 하자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는 순간 저는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오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저는 행간에서는 그런 당혹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 금요일에 보면 좌파 신문인 어제도 우리가 구자능 변호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대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똑같은 제목의 사설을 썼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경계심입니다. 경계심.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자 지금부터 세대결 그러니까 토론이 열리면 이제 뭐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링크를 해제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각각의 장단점,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득실, 우리 당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결국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러다가 어떤 쉽게 말해서 컨센서스 빌딩 이렇게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표대결까지 가는 거냐.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표대결까지 안 갈 걸로 보고요. 왜 그렇죠? 지금 국민 여론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게 옳습니까?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국민 여론이 아주 원사이디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사이드하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권력이 스스로 감시받겠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환영해요.
그거를 부정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의를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그 특별감찰관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따라가야지 그 개인의 어떤 의견을 앞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이 시각에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가 있을 텐데 요즘 이제 금요일 밤에 내려가서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지역구에 가면은 요새 이제 이번 주에 이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의견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마디씩들 하실 거예요. 아니 그 특별감찰관 그거 한 명 두면 되지 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은 아니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만저만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를 주말 동안에 듣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 주 한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컨센서스가 그 형성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결로 가면요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저렇게 안 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권력이 별로 감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네. 이렇게 비춰지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들께는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까지 그쭉그 사례를 보면요. 의총에서 굉장히 그 치열하게 양쪽의 의견이 맞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시키다 보면요. 참여자가 늘어나고 각자 또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좀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빨리 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로 국감이 사실상 종료됐는데 일부 겸직 상임위원회 딱 3개 정도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으니 그거 다 끝나고 하자. 그러면서 또 한 주를 또 이렇게 슬쩍 미루는 듯한 이런 건데 그럴 게 아니고 신속하게 좀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하다 보면요.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각각 의견의 장단점이라는 게 비교적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그 분포를 보면 이른바 중간지대 관망파라는 분들이 거의 다수 아니에요. 거기가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의원 수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걸 쭉 듣고 있다가요. 다 판단이 씁니다. 다 판단이 서요. 그래서 이 토론을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한 2번 정도 하다 보면요. 이 토론의 분포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토론의 분포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약간 이제 좀 밀린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에이 뭐 표결은 무슨 표결까지 가느냐? 이러면서 뭔가 합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쟁점, 당내 이견이 있었을 때 토론을 해보면요. 대략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정말 표결까지 가는 경우는요. 매우 예외적인,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이 토론 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일부러 그 의총을 미루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11월 1일에 뭐 운영위 등등 해가지고 이제 겸임상임위는 하나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1월 1일에 그 국감이 끝나는 상임위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의총을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여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의총 표결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한창 하고 있잖아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길래 이제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긍정률은 20%,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70%로 나왔잖아요. 이걸 지금 한국 시리즈 하고 있는 야구에 비교하면 우리가 2대7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반환점 돌아갈 무렵이니까 한 5회 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회 초에 2대7로 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러면 대타도 넣어보고 계속 같은 그 수비 포지션에서 에러가 나오면은 거긴 대수비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작전에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팬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저 팀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비판합니다.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여권 전체가요. 아주 절박하게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엇이든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절실함이 있구나. 그래, 너네 태도를 봐서 한 번 더 기회는 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요구할 거냐 아니냐를 놓고 표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2대7로 지고 있는데 저 팀은 대타 하나 넣는 것 같고 지금 더가웃에서 갑론을박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 예.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타이밍의 예술하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쭉 해 오시는 그 패턴을 보면 항상 좀 한 템포 늦습니다. 한 템포 늦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품백 관련하고 사과했던 거를 2월 초에 KBS 대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다음에 뭐 이종섭 대사 황상문 수석 문제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난주 이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11월 15일이 이제 이재명 선거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져 놔야 된다. 매듭을 져 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의 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 사람 그 정치의 시간표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하루라도 더 한 주라도 그 한 주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된다. 그 11월 15일 전에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한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